자, 청와대 민정실과 5차례 통화했다. 고인이 된 이른바 백원우 별동 팀원이 숨지기 전 청와대 민정실에서부터 집중적으로 5번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통화 내용이었을까요? 고인의 죽음의 배경에 청와대와의 이 전화 통화는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숨지기 전 열흘간, 자, 열흘간 5번 통화했다는 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열흘간 5번. 청와대 민정실 누구와 통화? 이미 이 백원우 팀은 청와대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검찰로 원대 복귀를 했어요. 검찰 소속인데 전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5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옮겼는데. 백원우 팀 소속 숨진 A 수사관 극단적 선택 배경을 두고 청와대는 과도한 억측이 심리적 압박이 된 것이다 라고 검찰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그 압박을 한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수사관이 숨지기 전 열흘간 통화 상대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A 수사관이 숨지기 전 열흘간 통화한 내역 중에 민정수석실 관계자 B씨와 5차례 통화를 한 내역이 나왔어요. 검찰 10여 명, 경찰 2명과 통화를 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A 수사관의 아이폰에 대한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B씨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김배윤 박사님. 네. 열흘 동안 5번이나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일상적인 겁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한가한 조직인가 보죠. 열흘에 5번, 이틀에 1번 꼴로 청와대의 직원이 아니라 이미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나가 있는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하는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이 특감반원이 숨지기 전까지 있었던 일련의 엄청난 대한민국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관계자가 그렇게 전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통화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대목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열흘간의 통화 내역이 아니라 2달간의 통화 내역들을 달라고 원래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충분히 2달간의 통화 내역을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법원에서는 숨지기 전에 직전의 상황을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열흘에 대한 내용만을 공개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 열흘이 아니라 2달의 내용을 다 보게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에 있다가 나가서 동부지검 형사 6부에 갔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 숨진 특감반원은 수사에 담당하진 않고 있지만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계속해서 그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압박이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나간 기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통화 기록에 대한 조회만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비밀 메신저를 많이 사용했다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 통신기록 조회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뭔가의 상황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은 안타깝게도 숨지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은 존재하고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도대체 민정수석실에 누가 전화통화를 했는지 이 사실은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열흘간 5번, 이틀에 1번꼴로 민정수석실 관계자 누가 왜 무슨 내용으로 검찰에 복귀한 행정반원에게 전화를 했는지를 청와대 공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궁금한 건 김관삼 변호사님. 네. 왜 전화했을까? 이틀에 1번꼴로 청와대가 왜 전화했을까? 고인 주변 인사들의 이 말에 따르면 유재수 수사에 대한 내용을 청와대가 챙겨 물었다, 캐물었다, 그래서 괴로웠다라는 전언도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내용이라면 유재수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검찰이? 이거를 청와대가 물었다면 청와대가 압박을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안부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관이 지인들한테 평소 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걸 보면 청와대에서 온 전화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의 안부 전화나 그런 평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수사와 관련된 걸 좀 알아봐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 검찰 수사관은 동부지검에 근무를 했는데 그 수사부가 속해 있는 곳에 있었는데 수사팀에서는 이제 배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여를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수사팀의 이론은 아니지만은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검찰 수사관이었다고 봐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 있죠. 민정수석에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약간의 정보는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아마 이 수사관 자체가 굉장히 거기에서 고뇌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아무리 민정수석실에서 전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이렇게 알려준 게 맞을까? 맞으면 이거 공무상 비밀 누설이거든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아마 굉장히 그 당시에 친했을 거예요. 특감 발언이 그러니까. 야, 좀 알려줘. 뭐 좀 해줬는데. 가정입니다만. 그렇죠. 본인 입장은 굉장히 난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수사관이 물론 이제 김기현 수사 관련해서도 이제 울산지검에서도 조사를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아마 본인은 굉장히 유능한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유재수 감찰 무마도 마찬가지고 김기현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검찰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두 건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민정수석실과 관련돼서 정말로 법 위반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검찰에서 본인은 다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민정수석실을 배반한 게 되고 또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검찰 쪽의 친정에 배신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이 받는 그런 감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연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양쪽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단지 저는 검찰이 압박을 하고 별건 수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한번 조사 받았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뭐가 있었다고 한다면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심정적인 문제지 검찰로부터 어떤 압박이랄지 별건 수사 때문에 저런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